Stay here. I'll be back. 이 단편적인 사운드와 대사만 들어도 가슴 뛰었던 터미네이터가 돌아옵니다.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이번 터미네이터 신작은 터미네이터 2에서 이어지는 리부트입니다. 이번 프리뷰에서는 감독 팀 밀러와 각본 제작 제임스 카메론의 인터뷰, 그리고 지금까지 공개된 트레일러를 바탕으로 우리가 왜 이 영화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빠르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예고편을 보면 뭔가 좀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보입니다. 사라 코너는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터미네이터들을 사냥하러 다니고 사라 코너와 존 코너를 지켜내고, 이 편의 마지막에서 용광로로 사라진 아놀드 셜체너거 T-800이 나이든 모습으로 나오며, 이런 과거의 은인 아놀드를 보자마자 사라 코너는 아놀드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편 이후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Very upset. 예고편을 보신 분들은 아마 짐작하셨을 텐데요. 안타깝지만 존 코너는 이미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라 코너는 아들이 죽은 후에도 계속해서 보내지는 터미네이터들을 사냥해왔으며, 자신의 아들을 죽인 아놀드를 보자마자 죽이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아놀드는 존 코너를 죽이라는 미션이 성공해서 종료되자 자유의지만 남게 되었고, 홀로 남겨진 인간 세상에서 인간처럼 노화되어 폐기되는 선택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스로 칼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인간 세상에서 늙어가던 아놀드는 점차 인간에 동화되어 가고 죄책감 같은 감정마저 생겼으며, 그 결과로 인간 저항군을 도와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추정해 봅니다. 터미네이터 1, 2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의 타임라인 위에 있다는 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과거를 바꿔도 현재는 바뀌지 않는다는 다중우주론이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미네이터 세계관은 여전히 하나의 타임라인에 기반하고 있다고 팀 밀러는 코미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여기서 제목에 사용된 운명이라는 단어를 SF적인 관점으로 보면, 운명이란 하나의 우주 또는 모든 멀티 유니버스에서 필연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스카이넷의 탄생을 막아도 또 다른 AI 기계문명의 탄생에 인류를 멸종시키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점은 기계문명의 입장에서도 운명은 다크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인류의 지도자를 죽여도 인류는 멸종되지 않고 새로운 지도자와 함께 살아남아 싸우게 되니 말입니다. 더욱이 배신자도 있고 말이죠. Because I choose to. 또 안 되고 또 안 되고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이게 내 결론이다. 다음으로 헐리우드에서도 페미니즘의 영향으로 여성 히어로, 여성 액션 무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이미 20년 전에 터미네이터 2의 사라 코너와 에일리언 2의 리플리라는 여전사 액션의 롤모델 시조세를 만들어낸 감독입니다. 이 영화에서도 차세대 존 코너 역할의 다비 라모스, 지키라는 자 그레이스, 그리고 사라 코너까지 핵심 캐릭터가 모두 여성인데요. 마치 할머니가 며느리와 함께 손녀를 지키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전작 터미네이터 2 그리고 에일리언 2에서도 여성 캐릭터를 전사로 만드는 동기부여를 하고 더욱 강한 존재가 되게 만드는 원동력이 바로 모성애였습니다. 이번 다크페이트에서도 모성애는 중요한 요소로서 초반에 투닥투닥 하던 사라 코너와 그레이스가 점차 서로를 이해하고 가까워지게 만들어주며, 지키려는 자들에게 강한 모티브를 만들어줍니다. 심지어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말이죠.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 감독을 하지 않고 팀 밀러에게 감독을 맡긴 것은 그가 단지 액션 연출이 뛰어난 감독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동공에 착착 감기는 액션 연출은 물론 캐릭터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재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번 다크페이트에서는 터미네이터 시리즈의 올드 팬들과 새로운 팬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놀드나 사라 코너가 나와서 추억하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결국 이들은 새로운 주인공들에게 자연스럽게 바톤을 넘겨주어야 하고, 새로운 주인공들은 관객들을 매료시킬 만큼의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화려한 액션 뒤에 숨겨진 그레이스의 과거와 캐릭터의 매력, 그리고 마냥 귀여운 소녀만은 아닌 다비 라모스의 매력이 기존 터미네이터 팬들에게 얼마나 어필할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조커 없는 배트맨은 상상을 틀어보듯이 액션 스릴러 장르에서 강력한 빌런은 필수일 텐데요. 새로운 터미네이터 레브9은 기존 터미네이터들과는 달리 인간에 좀 더 가까워진 듯 보입니다. 1편과 2편에서의 터미네이터들은 항상 무표정하거나 무서운 표정이었던 것과 달리 레브9은 능글맞은 표정으로 농담도 하고 사이코패스 같은 표정으로 살인도 저지르고, 또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비를 지키려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들에게 이런 질문도 합니다. 게다가 자가복제 기능까지 가지고 있죠. 이렇게 새로운 터미네이터 레브9은 상상된 전투 능력만큼이나 더욱 소름 끼치고 극창적인 터미네이터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장면처럼 이번 다크페이트에서는
전편들에 대한 오마주 장면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터미네이터 덕후, 아니 팬들에게 가출한 자식을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듯한 반가움을 선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음악은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에서 인상적인 사운드를 선사했던 정키 엑셀이 담당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다크페이트의 미국 등급은 R 등급이지만 우리나라의 관람 등급은 청소년 관람 불가가 아닌 15세 이상 관람가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이번 다크페이트는 터미네이터의 시그니처라고 할 수 있는 지키려는 자와 제거하려는 자의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 숨가쁜 액션 스릴러로 돌아왔으며 빠른 전개와 숨쉴 틈 없는 액션 위에 새로운 세계관과 캐릭터들의 매력이 얼마나 잘 녹아들어 있는지가 관전 키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터미네이터 다크페이트가 그저 그런 추억팔이 액션 영화로서 또 하나의 사골이 될 것인지, 아니면 과거 터미네이터라는 SF 전설의 레전드를 뛰어넘어 새로운 터미네이터 3부작의 화려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개봉하면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기까지 무비파인더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